오늘 새벽부터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행히 부산은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는데 창원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부산 버스 노사가 오늘 오후 1시쯤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버스 첫 차가 멈춘 지 8시간여 만입니다. 사후 동영 성립입니다. 네,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녁 노동위원회는 정기 상여금을 없애고 그 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대신 임금 인상을 극히 낮추는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부산시가 막판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18년 만에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파업 8시간여 만에 노동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며 합의를 이뤘습니다. 상여금 관련 분쟁이 해결된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노사가 좀 어느 정도까지 합의점을 이뤘는데 지금 그 부산시에 지금 동의를 지금 얻지 못해가지고 일단 결렬 선언을 하고 지금 오늘 아침 새벽부터 다시 재협상을 통해서 지금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산시가 제 역할을 못해 애꿎은 출근길 시민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버스 파업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학교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안 와서 보니까 파업한다고 뉴스 봐서. 버스 파업으로 새벽 첫 차부터 부산 147개 노선 버스 2,500대, 창원 145개 노선 버스 700대가 운행을 멈추며 오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도시철도가 없어 버스 파업의 피해가 더욱 큰 창원 시내버스는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 여파가 얼마나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소고기 스테이크처럼 생겼는데요. 마블링까지 제법 선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기가 아니라 도축한 한우 근육 등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고기, 일명 배양육입니다. 경상국립대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실제 소고기 형태와 비슷한 배양육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판에 올린 소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기, 시중에 파는 일반 소고기가 아닌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한우 근육과 지방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배양 조직을 만들고 식물성 단백질 등을 결합해 만듭니다. 시민들에게도 선보였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 그런 해물 먹는 맛이었고요. 그리고 식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반적인 콩고기의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경상국립대 축산과학부 주선태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덩어리 형태의 배양육을 만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기존의 배양육은 치킨 너겟이나 햄버거 패티처럼 조각고기 형태였다면 이번 배양육은 스테이크처럼 덩어리 형태를 띠는 게 특징입니다. 덩어리가 완벽한 결합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맛이나 질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설명입니다. 일단 마블링이 많은 진짜 고기 덩어리 같은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각 부위별 있지 않습니까? 등심, 안심, 채끝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위를 모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양육을 통해 소 사용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충분한 고기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주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배양육이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 시중에 판매되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배양육 시장을 이끌 핵심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네,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처럼 새가 유리창에 충돌해 죽는 것을 글래스킬이라고 하는데요. 천연 기념물인 팔색조가 여름철 번식기를 맞아 남해안을 찾아왔다가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글래스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선 야생 조류 충돌 예방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바닥에 누워 딱딱하게 굳어 폐사한 채 발견된 새 한 마리.
천연 기념물인 여름철새 팔색조입니다. 이 팔색조는 지난 25일 경남 거제의 한 주택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했습니다. 그 팔색조가 거제도에 정말 그 귀한 새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유리창에 비친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유리창을 돌진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난 19일에도 역시 거제의 한 학교에서 유리창에 충돌한 팔색조가 발견됐습니다. 팔색조 번식지인 동부면 학동리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팔색조가 많은 거제에서 폐사 역시 빈발하는 것입니다. 숲과 가까운 주택 건물의 통유리창은 언제든지 조류 충돌의 위험이 큽니다. 전 세계에서 만여 마리뿐인 팔색조는 여름철 남해안에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데 오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조류는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 시력이 좋지 않은데 특히 철새는 지형 지물에 익숙하지 않아 위험이 더욱 큽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 충돌해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아니라도 그런 구간들 전부 충돌 방지 스티커 작업을 하셔야 되고 팔색조를 포함해 이렇게 건물 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야생 조류 수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 800여만 마리에 이릅니다. 팔색조 등 야생 조류 폐사가 잇따르면서 거제시는 지난해 야생 조류 충돌 예방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이후로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조류 충돌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맹금류 스티커는 사실상 예방 효과가 없는 만큼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격자무늬 스티커 도입 등 팔색조를 포함한 야생 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네, 분당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23km의 함포와 한국형 수직 발사대를 갖춘 우리 해군의 호위함입니다. 이 디젤 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장 시간의 자막 능력을 갖춘 장보고함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중형 잠수함인데요.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군의 해군 전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려 K해양방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강한 화력과 첨단 전투 체계를 갖춘 우리 해군의 호위함이 물살을 가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건조 비용의 2배와 맞먹는 우리 해군의 최신의 함정입니다. 중형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갖춘 장보고함은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캐나다와 폴란드 수출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프로모션하는 국가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현재 잠수함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장보고 3 배치 2 모델을 가지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움직이는 6개의 바퀴와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기능 등 첨단 기술로 무장한 차량이 우선 조종으로 정확히 표적을 맞춥니다. 군 병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6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제작된 다목적 무인 차량입니다. 정찰 감시, 공격 무기로도 가능히 하고요. 무인 무기로서 좀 저희 병력 감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군에서는 저희 다목적 무인 차량 2대를 시범 운용 중에 있고요. 우리 군의 최첨단 함정과 해양 무기 체계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양 방위 산업전이 부산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경년제로 부산에서 열리는 해양 방위 산업전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개 나라에서 200여 개의 방산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속 상륙정 건조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방산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덱스를 통해서 세계 해군 시장에 보다 더 우리 회사를 알리고 보다 더 좋은 기회를 찾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K방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첨단 함정과 첨단 무기 체계 등
K해양 방산의 위용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KNN이 마련한 대선 후보 공약 검증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장이 둔화된 부산 경남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데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대기업 본사 유치 방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대기업 본사 유치와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산업전력 집약형 제조업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답변을 보내는 대신 지역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유세때의 발언을 전해왔습니다.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위한 적정한 법인세율 인하 폭과 지방소득세 징수 비율 폭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특례 메가프리존 도입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1% 인하를, 이준석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고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한시 감면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법인세 인하는 반대하지만 지방소득세 징수비율 확대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산과 동부 경남의 맑은 물 공급 대책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낙동강유역 광역 상수도 개발, 이준석 후보는 부울경 광역 수자원 공동관리 시스템, 권영국 후보는 수질 개선을 제시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야구장 리모델링과 북항야구장 건립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현실성 없는 북항야구장 대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북항야구장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 경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김 후보는 부산 서면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양산, 창원 등 경남 지역을 찾아서는 국가 산단을 더 많이 만들고 GTX를 건설해 불경 전 지역을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이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조성됩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 통과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온 부산시는 오늘 철마 반려문화공원 조성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철마면 972 내 24만 10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반려문화공원에는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를 비롯해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부산과 경남의 시민단체들이 서울 현대건설 본사를 찾아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공사를 계약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국민행동본부 등은 공기를 108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를 더 요구하는 현대건설의 계획이 입찰의 공정성 등을 파괴하고 부울경 지역민의 바람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토부에는 빠른 재입찰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디어 접근권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2025 장애인 미디어 축제가 4일 동안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다 함께 즐기는 미디어, 올시고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영화들이 상영되고 장애 공감과 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발달 장애인 작가와의 협업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KNN 5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KNN 센텀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KNN이 창사 30주년을 맞이해 제작 방영한 지역 30년, KNN 30년이
KNN의 30년 역사를 잘 담아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NN의 대선 공약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전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내일 부산은 맑지만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겠는데요. 부산은 8도 수준이지만 밀양은 14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가까운 지역이라도 하늘 표정은 꽤 다르겠습니다. 부산은 비 소식 없지만 김해에는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경남도 곳에 따라 하루 종일 맑거나 한때 소나기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부산과 통영은 15도, 거창은 12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거나 높아서 체감온도는 비슷하겠습니다. 부산과 창원 어제와 같겠고요. 가장 높은 지역인 밀양과 창녕, 합천 등에는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 경남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면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